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이번 한 주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오늘에 촬영하게 됐네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김여정이 탈북자보다 한국 정부가 더 밉다 라는 발언을 우회적으로 한 데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쩌다가 탈북자보다 한국 정부가 더 미워졌을까요? 네, 사건은 6월 4일 날 노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여정이 한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31일 날에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군사 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철수 문제로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김여정은 탈북자는 사람보다 못한 쓰레기들이다 라고 항상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탈북자의 비난 내용을 그대로 담으면서 대북 전단으로 해서 반공화국을 비난하는 그러한 대북 전단을 보내는 탈북자들은 정말 쓰레기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 그런 탈북자보다 더 미운 것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다 라는 발언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뿐 아니라 특히 북한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이라던가 그리고 대북 방송 이런 데 상당히 예민해 있죠. 그런 데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북한 김씨일가 가족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언한 건 쉽지 않거든요. 또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그런데 김여정이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대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맡아서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이 우리 정부에게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겠다 라고 압박하는 것은 현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두고 너네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요구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메시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운 탈북자 컴플렉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탈북자들의 행보가 북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탈북자들 문제에 관련해서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거품을 물고 탈북자들을 원색 비난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났고, 심지어 대남 전략의 한 일환으로도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그들이 의심받고 그들이 한국 사회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왜 북한이 가장 두려운 콤플렉스가 되는 문제를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탈북자들을 통해서 바로 북한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 북한 주민들과 해외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이라는 부분에서 북한 정부가 내놓은 정보들과 모든 정책들, 출판물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개를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한 북한의 긍정적인 이미지만 반영한 상당히 다듬어진, 많이 수정화된 그러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 통해서는 어떤 정보가 나올까요? 북한이 내놓고 싶지 않은, 북한이 국제사회나 한국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단면, 사건 사고라던가 처형이라던가 인권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이 하나둘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한 인권도 조명받았고, 그러면서 북한 통치 문제도 조명받았고, 북한의 경제 문제, 북한의 내부 상황이 탈북자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벌써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또 탈북자 정보 문제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해 있는 콤플렉스 문제는 또 무엇이냐? 북한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들로 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가지 사례를 놓고 본다면 북한 장마당이 결국 시장 경제의 한 몫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매김으로 국가가 시장을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장마당에 나가서 개인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은 거진 이기주의자, 반혁명 분자로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런 북한이 오늘날에는 고난의 행군이란 그 시기에서 탈북자들이 다 나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통들이 북한에 다 들어가고, 시장경제라는 그것이 바로 장마당을 통해서 그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국가가 승인하는 장마당, 국가가 함경북도에는 수남 장마당을 공식 인정합니다 라는 지정된 장마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마당 정책들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무엇이 또 변화됐냐면 은행이 변화됐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엔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국가은행을 믿어라. 은행에 돈을 안전하게 맡겨라.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개인 부동산을 인정해주고, 개인 자동차를 인정해주고, 개인 회사를 인정해주고, 반자본주의화가 지금 그 안에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외부의 소식으로 변화된 북한의 민심, 이러한 탈북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북한이 변화되는, 북한의 민심이 바로 변화되는 그 요구에 맞게끔 정책들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음 탈북자들 때문에 또 바뀐 것은 북한사의 한국 발악이, 그리고 한류 열풍, 경제적 시각의 변화 등의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예민한 것이 김부자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김부자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김일성은 말 그대로 북한의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의 출생부터 항일무장 투쟁부터 해서 북한이 원래 소련 군인 출신이었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특히 6.25 전쟁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출생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기양할 내용이죠. 가장 북한 사회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로 김일성 김부자에 대한 그러한 신화가 깨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북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탈북자들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예전에는 한국 사회를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인민들, 여기까지 그쳤다면 지금의 북한 사회는 중국 제품 저리 가라, 한국 제품 가져오라 라고 요구할 정도로, 영화 드라마도 한국 영화에 이제는 못지않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부분, 특히 조선중앙TV 같은 방송 뉴스에 날씨를 알려준 일기예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너네 때문이다. 너네 때부터 시작됐다. 너네 탈북자들 때문에 북한 사회가, 순수하던 북한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실제 원인은 탈북자들 때문이에요. 탈북자들은 왜 탈북했어요?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가 시스템으로서 배급을 주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자가 최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북한 정부는 아직도 탈북자들, 오직 너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순수하던 북한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변질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탈북자와 연관된 많은 문제들은 무조건 다 색출해서 총살하고 처형하고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김여정의 오늘 발언, 상당히 얼마나 북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면을 위해서 그러한 북한 사회가 계속 변화되고 계속 그들이 개혁이라는 그 장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탈북자들의 증언 문제, 특히 김정은 유고설 그 문제, 가짜 그 유고설 문제 이후로는 탈북자들 증언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취재를 하려고 탈북자들 증언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취재를 하는 언론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가려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 한 가지의 잘못된 부분이지 나머지 전체가 다 거짓일 수는 없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같이 증언하는 내용이 각자의 증언 내용은 사건이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총 목표는 똑같다는 겁니다. 북한사의 인권 유린, 북한사의 독재, 북한사의 자유의 문제, 북한 주민들의 어감 문제, 수만 많은 문제들이 거진 공통점으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김여정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